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 이런 정보들, 증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푸틴의 권력은 앞으로 괜찮을 것인가?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또 의혹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의외의 인물이 푸틴의 대한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영국에서 분석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영국의 정말 팩트에 근거한 분석인지 아니면 이간 반간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인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 어떻게 대항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전황이 러시아에게 굉장히 불리하니까 지금 이 전차 생산 공장, 이런 방산업체를 가서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군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력이 480명 사살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전차 21대 격파, 장갑차 26대 격파, 차량 10대 격파, 거의 대대급 이상의 장비와 병력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400명 이상의 사살자가 있었는데 전차 장갑차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게 한 며칠 쌓인 걸 한꺼번에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과가 있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야포는 반면에 한 문밖에 없어요. 다란장 로켓 2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투기 한 대 격추했고요. 또 카모프 52 공격 헬기 3대가 격추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이 카우프카 댐 북쪽을 사수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 사수 지역인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 3대가 쭈르륵 격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고요. 무인 항공기도 2대 격추. 그래서 무인 항공기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지금 2대 격추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워낙 많이 터지고 있어서 많이 뭔가 전과가 나오고 있어서 한 번에 다 카운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상황을 보면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숄츠 총리와 함께 굉장히 욕을 먹어왔는데 갈까 말까 간만 보다가 드디어 이제 가긴 갔는데, 사실 독일 대통령은 큰 역할 없죠. 힘도 없고 어쨌든 상징적인데 가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IAEA 이 사찰단이 러시아가 지목한 우크라이나 핵시설을 이번 주에 사찰한다. 그러니까 더티밤 쓴다라고 하면서 키이우에 있는 핵연구소, 그리고 동부 지역에 있는 광물 연구소, 이 2개의 시설을 러시아가 지목을 했는데, 이걸 IAEA 사찰단이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사찰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정말 더티밤을 만들고 있는지. 크렘린은 독일과 프랑스가 휴전 중재해주겠다라는 제안에 관심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휴전할 수 없다라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자, 제가 어제 미 하원 민주당 의원 30명이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해주지 마. 개전 이후에 660억 달러 지원해줬는데 지금 우리의 납세자, 즉 미국 시민, 미국 경제가 우선이지 거기에 지금 주면 안 돼 라고 지금 중간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자기네들 낙선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민주당 당론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 청년들은 이 밈 현상, 그러니까 뭔가 유행처럼 나도 해 하는 그런 현상인데, 우크라이나에 갈 바야 감옥 간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을 바야 감옥 가서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게 더 낫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징병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30만 명을 동원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소스에 따라서 취합을 해보면 한 22만 명을 벌써 동원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징병 거부 운동도 확산되고, 그리고 22만 명은 징병해서 지금 전선으로 보내고 있고,
러시아의 특정 세대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러시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보면 이 원형 공산 오차 CP가 500에서 800m쯤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500에서 800m 되는 CP를 공산 오차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이제 과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정도 수준 되니까. 그렇지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1960년대, 70년대 개발되고 만든 뭐 그런 미사일하고 지금 21세기 러시아가 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하고 CP가 같으면 안 되죠. 그런데 탄도미사일뿐만 아니고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도 500에서 800m 나오더라 라는 건데, 순항미사일은 굉장히 느리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느리게 날아가는데 왜 느리게 날아가냐? 정확하게 때리기 위해서 느리게 날아가죠. 탄도미사일은 빠르게 때리기 위해서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 빠르게 때리는 게 탄도미사일이고, 순항미사일은 막 1도 안 되죠. 시속 한 900km 이렇게 천천히 날아가서 때리는데 그 대신 아주 정확하게 핀포인트 타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순항미사일인데, 그 순항미사일이 800m 정도의 오차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주로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영상 대조도 하고, 이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도 가고, 관성 항법으로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도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GPS 제밍, 그러니까 미국은 GPS, 위성 항법이 GPS지만 러시아는 글로나스죠. 그 글로나스에 대한 이 제밍을 아주 강하게 걸고, 뭐 그로 인해서 순항미사일들이 전혀 엉뚱한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타격을 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뭐 이 러시아가 민간인 거주구역을 공격하고 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뭐 러시아를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만 군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아니 지금 뭐 몇 발 있지도 않고 지금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 소중한 순항미사일, 그 비싼 순항미사일 쏴가지고 아파트 때린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데 그거 왜 했냐? 결국 이제 이건 거죠. 그 옆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정보국이 분석해 보니까 그 옆 500m의 우리 시설, 그 옆 800m의 우리 시설, 이거 때리려고 하다가 여기 간 거지 여길 때리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이 미사일마다 떨어진 것을 보니까 그 어딘가에 군사시설들이 있었다. 그런데 목표는 이건데 알고 보니까 여기 때렸다. 그래서 정말 형편없는 명중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어느 편에 설지 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방공무기,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좀 지원해다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느 편에 설지 정하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런 거 이렇게 좀 세게 나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다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광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내가 서방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이 한 몸으로 대신 지켜주고 있는 그런 선기사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다 우리를 도와야 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좀 부탁하는 뭔가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러시아가 노바카우프카 강 이북 지역에 최후 방어선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절대 사수, 왜냐? 댐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다 탈출하기 전까지는 댐을 지키고 탈출 다 하고 나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고 나서 이제 댐을 폭파하는 뭐 이런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댐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에 최후 방어선을 설정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베리슬라보 이 지역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베리슬라보를 뭐 어마어마하게 강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애들이 지금 러시아는 포병 세력이 워낙 약하니까 이제는 항공 세력으로 지상군들을 백업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격 헬기 카모프 52 공격 헬기 3대가 들어가서 베리슬라보 지역의 방어선을 백업 엄호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방공연대라고 했습니다. 방공연대가 기종을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카모프 52 공격 헬기 3대를 연쇄 격추시켰다라는 대단한 전과가 나왔고요. 파르티잔들이 멜리토폴에서 철도와 교량을 동시다발적으로 폭파했다. 멜리토폴 자포리자주의 남쪽의 큰 도시면서 물류가 직접 하는 곳인데 여기에 철도와 교량이 동시에 폭파됐으면 물류, 철도, 보급 뭐 이런 것들 당분간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서 거기만 또 있냐? 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들이 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브란스크와 벨라루스로 이어지는 철도를 파괴했다.
벨라루스에서 나와서 브란스크, 쿠르스크 이쪽을 해가지고 지금 도네츠크 쪽으로 지원 들어가는 이 전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 있는 그 철도, 교량 이런 것들을 파괴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러시아 본토 내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영역 점령지 내에서 역시 또 보급망이 계속 마비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주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황이 악화될수록 러시아 지도부가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의 충실한 수하로 바지 대통령까지 했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러시아 방산업체들을 협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전선에서 빗발치고 있는 전차 공급 요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군수산업계 전반에 대해 러시아 지도부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전차 공장을 찾아 이러한 불만과 협박을 동시에 내놨다고 러시아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현지 시각 10월 25일 폭로했습니다. 메드베데프가 현지 시각 10월 24일 방문한 니즈니 타길의 우랄바곤자보드 전차 공장의 한 관계자는 24일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공장을 방문해 T-72B3와 T-90M 전차 생산 라인을 둘러봤다. 라며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것이 전부지만 그가 공장을 방문한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메드베데프는 공장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심하게 질책했고 공장이 계약서에 명기된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우랄바곤자보드 간부와 공장 관계자들을 체포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메드베데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우랄바곤자보드 공장 현지 지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고 전차부터 소총, 고정밀 미사일과 드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무기와 특수장비의 생산이 몇 배로 증가하고 있다. 라며 서방의 제재와 관계없이 러시아 군수산업은 건재하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 관제 언론들은 이 주장을 퍼나르며 러시아가 곧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메드베데프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는 T-90M, T-80BVM, T-72B3 전차에 적용되는 사격 통제 장치와 통신 장비, 열영상 장비 등을 프랑스 등 유럽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전차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품 수급 불가 상황을 알면서도 업체만 닥달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초 신형 전차 생산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안드레이 구들로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의 T-62 전차 현대화 복원 공장 현지 지도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부품 수급을 다 막아놓고 전차를 내놓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러시아 당국. 그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감옥에 보내면 전차는 누가 만들지 생각은 안 해봤나 봅니다. 자, 우랄바곤자보드 지금 T-90M 전차 생산하고 있는 모습인데 부품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첨단 장치들이 들어가죠. 사격 통제 장치나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부품 금수 조치가 내려져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작원들이 아름아름 밀수를 해서 가지고 오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힘겹게 만들어 나가고 있겠죠. 자, 여기 방문해서 이렇게 메드베데프가 둘러보면서 자,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구냐? 푸틴이 권좌에 올랐다가 당시 푸틴이 권좌에 올랐을 당시에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을 두 번만 이렇게 연달아 할 수 있었죠. 재임만 가능했는데 그런데 푸틴은 영원히 집권하고 싶었죠. 그래서 재임하고 나서 자신 밑에 있던 그 총리를 했던 이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자신이 총리를 하면서 실권을 다 가졌죠.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신 집권할 수 있는 헌법 개정해서 다시 메드베데프하고 이제 체인지 해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된 게 푸틴이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 자리까지 대신 맡아줄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가 메드베데프. 우리로 지금 현재 NSC 부의장쯤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전차 공장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현장 지도했다. 그래서 격려했다. 그리고 그 격려로 인해서
전차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했지만 그게 언론 보도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폭로가 나왔는데 이렇게 현장 지도 다 하고 나서 이 공장 관계자들, 회사 관계자들 앉혀놓고 야, 니들 왜 계약서대로 빨리 다 안 만들어? 안 만들면 전부 감옥 보낼 거야. 라고 협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협박하면 없는 부품이 뚝딱 나오냐? 그거 아니죠. 자기네들이 잘못된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전차도 생산 못하는, 북한보다 못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이 103 전차 정비공장을 방문해서 야, T-62 전차 800대 빨리 재생해. T-62 언제쯤? 북한 거보다 더 안 좋은 거.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게 바로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여기 가서 이렇게 야, 니들 빨리 재생 안 하면 생산 안 해내면 감옥 보낼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게 맞냐? 라는 겁니다. 다 감옥 보내면 전차는 나중에 누가 만들까요? 소는 누가 키우냐? 라는 건데 정말 현실 동떨어진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부 총질을 맡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설마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푸틴의 대체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요리사, 푸틴의 충견으로 알려지며 푸틴의 개인 사병 집단 바그너 그룹을 창설해 운영해온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고진이 러시아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크렘린과 군 당국을 마구잡이로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있고 이것이 푸틴의 권좌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며 수만 명 규모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재벌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획득하며 러시아군과 유사한 구조의 별도의 군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것이 푸틴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워싱턴 DC 시각 10월 24일 저녁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최근 프리고진은 FSB 장교 출신이자 도네츠크 반군의 리더 그룹 중 한 명인 이고르 거킨이 바그너 부대에 기반을 둔 의용병 대대 창설을 후원하고 있다라며 이는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이고르 거킨의 독자적인 무장 세력 편성에 반대해온 러시아군의 의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고르 거킨은 최근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혐의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되었다가 도네츠크 지역으로 추방된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그는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도네츠군과 별개의 무장 세력을 만들려고 했지만 러시아 군부의 반대로 그동안 뜻을 이루지 못해왔었습니다. ISW는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제어만으로 별도의 무장 세력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ISW는 프리고진은 연이은 패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러시아군 최고 수뇌부에 비해 아무런 공식 정부 직책이 없는 프리고진은 패전의 책임에서 자유로우며 극단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진 인물이다 라고 평가하며 그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SW는 최근 바그너 그룹이 구축하고 있는 이른바 바그너 라인에 대해 러시아 정규군으로 하여금 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바그너 그룹의 뒤에 숨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짙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 내에서는 러시아 군부가 바그너 라인 구축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 프리고진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권력 암투의 산물이라고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급격히 세력을 확장한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 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해 이들을 상대로 세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협업했던 체첸의 람잔 카다로프를 찍어 누르고 내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 내부, 특히 극단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프리고진을 무능한 기존 권력층들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생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강도와 사기, 청소년 성범죄, 매춘 조직 운영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아 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강력 범죄자 출신인데요. 푸틴의 정치적 기반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핫도그 판매를 시작으로 외식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돈을 벌기 시작해 푸틴 집권 후에 정부 납품 사업을 독점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그는 2014년 푸틴의 지원하에 바그너 그룹이라는 민간 군사기업을 창설한 뒤
전 세계 내전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금광이나 다이아몬드 광산 이권 개입, 청부살인 등 할 수 있는 모든 이권 사업에 손을 대며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는데요. 이 돈의 일부를 푸틴에게 상납하며 오랫동안 러시아 정계의 숨은 권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 프리고진은 푸틴도 더 이상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세를 키웠고 현재 러시아 상황에서 푸틴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군사 세력으로 성장했는데요. 권력의 빌부터 부와 권력을 쌓아온 푸틴의 충견이자 러시아 최강의 시정잡배가 과연 자신의 총구를 크렘린으로 돌릴지 세계 각국 정보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프리고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프리고진,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만 명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거의 뭐 군벌이죠. 근데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돈이 많으냐? 자기 요트입니다. 여기 뭐 수영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요트. 이게 이제 자신의 재산 중에 하나고 또 이게 또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또 딸이 이용하는 비행기라고 해요. 또 딸은 또 얼마나 잘 사냐? 이게 지금 딸인데 딸의 저택이랍니다. 헬기 패드까지 있는 엄청난 저택이 이 딸 소유의 저택이라고 해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일가가 잘 산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아졌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생을 했고요. 육상기술학교 졸업을 했는데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하다가 이제 소련 시절 때 그러다가 절도 혐의로 첫 전과 청소년 시절에 이제 1979년도 그러다가 이때는 이제 집행유예 받았고 강도, 절도, 사기, 청소년 성범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81년도에 이제 9년을 살고 90년 그 소련이 무너지는 혼란한 시기에 그때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핫도그 판매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카지노 사업을 했고 1992년 이때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에 근무했죠. 이때 아마 안면을 익혔나 봅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수상 레스토랑 사업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푸틴과 인연으로 1997년도에 정부 케이터링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군에 납품하는 급식, 군급식 그리고 뭐 학교급식 이런 것들을 모조리 그냥 싹쓸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긁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요식업,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푸틴에게 도움이 돼야지 해서 인터넷 언론을 창립해서 이 푸틴의 또 어떤 그 뭔가 선전 매체가 또 되어줍니다. 원래 이 인터넷 장악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해서 선전 매체를 장악하고 그리고는 또 푸틴의 또 무력이 되어줘야지 해서 14년도에 바그너 그룹을 창설해서 푸틴의 지원하에 러시아 정규군 훈련하는 훈련소 장비 다 지원받으면서 여기는 그냥 인원만 모아가지고 여기서 해서 아프리카로, 시리아로, 베네수엘라로 분쟁 지역은 다 가서 이제 이권을 긁어 모아서 푸틴에게 상납하고 자기도 쓰고 이렇게 해온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왜? 아니 핵을 터뜨리든 뭐 하든 더 세게 나가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 민족주의 세력은 그래 저 사람이 맞아. 왜 눈치 보고 간 보고 하는 거야. 세게 나가야 돼. 러시아는 그런 나라야.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극단 민족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자 이렇게 되는데 푸틴 비난하고 쇼이구 국방장관 비난하고 총参谋장 비난하고 이러는데도 잡혀가지 않아요. 그 말은 못 잡아간다. 그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그래서 이걸 미국 전쟁연구소와 영국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에 기반한 것일지 아니면 사실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반관계에 들어가는 것인지 삼국지 연의 보면은 이제 마초가 한수와 더불어서 자기 아버지 마등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장안을 치고 들어옵니다. 조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마초가 너무 잘 싸우니까 야 저 어떡하냐 하다가 조조가 반관계를 씁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좀 지우고 저거 지우고 해서 한수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걸 이제 마초가 보니까 이거 지우고 저거 지우고 뭐야 당신이 지운 거야? 해가지고 결국 서로 의심이 싹 터가지고 서로 그냥 어때서 한수가 전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초를 물리쳤던 바로 그 반관계 이걸 지금 이 미국이 프리고진과 푸틴의 반간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반관계든 실제든 뭔가 재밌는 결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